2장은 근데 또 잘 안 빼더라. 카드 한 장을 보통 빼는데 얘는 그만큼 늦게 나온 거에 리스크에 비해서 가령 내 처음 핸드에 잡혔으면은 계속 못 나갔죠. 핸드 하나 계속 떼고 그리고 7턴에 나갔는데 그냥 상대가 화염구를 던져서 죽여도 상대 측이 이득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코스트와 고코스트의 상관관계는 이거예요.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가 1번.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염두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하수 카드를 비교할 때는 픽을 할 때, 그러니까 픽을 할 때 이 세 장 중에서 얘가 저코스트냐 고코스트냐, 심지어 이제 덱 중후반에 마나 커브를 고려해야 될 때도 그거는 1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1순위는 언제나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라고 치면은 저코스트와 고코스트, 저코스트냐 얘가 고코스트냐는 안 따진다는 거지. 가령 특급에서 중요한 카드들을 보면 다 고코스트인데, 그러니까 전설 등급의 카드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고코스트를 저코스트나 중코스트보다 더 우선시하는 유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설들은 대부분 고코스트거든요. 그리고 중코스트 중에서는 쓸만한 전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리슨 존스나 퓨진 같은 게 상급이고, 저코스트 전설은 미라우스나 네트페이글 같은 건데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전설이 하스스톤 투기장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요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1번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 제일 중요.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물론 여기 있는 카드들이 다 고코스트고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 좋기 때문에 특급으로 평가받는 거긴 하지만은 얘네가 그러니까 고코스트이기 때문에 좋은 카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다거인이나 하늘골렘들이 고코스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최상급. 그러면은 여기는 돌주먹어가 가 있어야겠죠. 근데 서리바람 서린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카드들 평가 기준이 이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마찬가지로 저코스트들도 중요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단건국에서는 소누나 막 6턴에 뜨면 되게 짜증나잖아. 근데 지금 소누나 위에 있죠. 이 코스트 3위에다가 그냥 얼음화살랑 1대1 교환을 때때로 당하는데도 그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단검을 안 집어도 이거 그냥 랩터에다가 옵션 더해져 있는 거 아니냐 하고 태양계잡이 막 짓고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 코스트 하수가 내 덱에 적은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코스트 하수도 필요하고 태양계잡이도 내 덱에 있으면 좋은데 마찬가지인데, 단검국에서는 강화 랩터를 내 덱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스트를 하나를 픽을 해놓으니까, 가령 지금 이렇게 덱을 18번째 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코 화수가 적은 덱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3장 있지만은. 그럴 때 어차피 이 코도 내 덱에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억지로라도 막 랩터를 집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단공고개사를 1픽에 나왔을 때 태양계잡이 대신 집으면은, 그런 점까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고코스트가 너무 없네 해서 억지로 고코 집는 경우보다 저코스트가 너무 없네 해서 억지로 저코 집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낼 게 없으면 영능을 써야 되는 거고, 후반에는 그러니까 내 덱에 가령 돌주머우거가 한 장도 없어요. 지금 내 덱은 지금 이 덱은 6호가 많지만은, 그러니까 덱을 우리가 짜고 있다는 가정하에 6코스트 이후 카드가 한 장도 없어. 스토윈드 용사나 돌좀 모으거나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지금 그럼 6턴에 내가 나갈 만한 게 없으니까 돌좀 모으거를 집자. 물론 좋은 생각인데 그게 절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그거 돌좀 모으거를 집어도 6턴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핸드에 보통 안 들고 가요. 멀리건에 들고 가면 6턴까지 내 핸드에서 놓이잖아. 근데 그거 들고 갔다가 저코를 또 못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영능 쓰고 막 페이드 내주고 나갈 카드 없어서, 그러다가 6턴에 돌주먹어가 떠도 비효율적입니다. 도발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돌주먹어를 멀리건 할 때 갈아줘요. 근데 그런 문제는 걔가 다시 집을 나가고 다시 집을 찾아와야 되는데 걔가 6턴에 집을 찾아오냐 이거야. 걔가 영리한 백구여가지고 항상 6턴에 집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아줘 버렸으니까 막 10턴 이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뭐 바꿨다가 그냥 2턴에 들어올러도 그냥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 적코가 없는 덱, 적코가 진짜 한 개도 없는 덱과 고코가 진짜 한 개도 없는 덱, 그거는 고코가 한 개도 없는 덱이 더 좋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또 굳이 이렇게 막 비율을 드리자면은 적코가 너무 적은 덱, 한 개도 없진 않고 너무 적은 덱과 고코가 너무 적은 덱, 그거는 보통 적코가 너무 적은 덱이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적코가 너무 많은 덱과 고코가 너무 많은 덱, 그거는 고코가 많은 덱이 차라리 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적코가 고코보다 활약을 하는 시기는 1턴, 2턴, 3턴, 4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고코가 적코보다 활약하는 시기는 한 5코부터 고코로 쳤을 때 5턴 이후에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고코이기 때문에 적코보다 활약을 합니다. 10턴 이후에도 랩터 하나 딱 나가고 영능수 6코스트 남기는 것보단 심장부 사냥개 딱 내고 영능 끼면서 그러면서 필드 싸움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효율 같은 것, 이런 지금 제 비유들이 어떤 것도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절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지금 보편적인 이제 상황들을 예시로 드린 거고, 결국에는 그냥 덱이 나오는 덱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단지 이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스스로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투기장은. 뭐, 투기장 말고 다른 경우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라든지 보면은 대부분의 이코는 최상급에도 없잖아요. 요정형 웅덩이 딩군, 늪지랩터, 양조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스트 보고 집었더니 저 코 너무 없어서 결국 망택 되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음, 그, 나온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커브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럼 도대체 커브를 어떻게 고려하는데, 이 코는 몇 개쯤이 적당한데?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 코가, 가령 제가 4장은 넘어야지 초반에 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나, 이 코가 3장일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서리바람 서린이 나왔는데도 이 코가 4장이 적당선이니까 이 코 하나를 더 들어야지, 막 그런 식으로 또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지 말고 좀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픽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해. 학교 다닐 때 이제 막 사회 과목이다 하면은 그냥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문제 나오면은 거기서 정답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 식을 자기가 정의할 수 있어야지 정답이 나오지. 식을 정의할 수가 없는 상태로 정답이 안 나옵니다. 컨닝 테이프 사용하면은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다르다는 거지. 근데 투기장의 경우는 식을 스스로 그러니까 정의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중학생 때 이제 중간고사였나? 수학 문제에서 이제 식 하나당 몇 점이고 식 정의당 정답을 내면은 이제 몇 점을 이제 더 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큰 문제였어. 식 하나당 짜잘하게 이제 2점인가 그 정도 주고 정답 하나에 뭐 한 3점인가 그 정도 주고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내가 정답은 맞췄는데 식은 다 틀렸어.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답은 맞추고 식을 막 열심히 써왔는데 식은 다 틀렸어. 그리고 정답은 맞았어.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식을 맞췄는데 정답이 틀리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게 정석이 아니고, 보통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식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식이라는 거를, 그게 항상 바뀌니까 우리가 투기장 30픽이 항상 다르게 나오죠. 직업마다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 식이라는 것도 어, 딱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코는 몇 장이 맞다, 광역은 몇 장이 맞다, 대개 광역이 몇 장이 있어야 된다, 대개 드로우 카드가 몇 장이 있어야 된다,
덱에 고코스트 하수가 몇 장 있어야 된다. 덱에 최하급 카드가 2장을 넘기면 안 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프리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 투기장은. if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어떻게 제한적으로 정의를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암살을 짚는 이유도 제압기가 이쯤에서 하나 있으면은 좋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5코스트의 적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그러면 교환 효율이 괜찮잖아. 자기 5코스트보다 더 큰 거 잡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교환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짚는 거지. 주문이 좀 너무 없지 않냐, 상대가 5거를 냈을 때 제거할 게 없지 않냐 해서 암살을 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이 1%도 없어. 내가 덱을 구성할 때 지금 암살을 딱 들었죠. 제압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드는 생각은 1%도 가지시면 안 돼. 아, 그건 뭐 그게 절대가 되는 건 아니고 굳이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추천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 그런 생각을 생각하면서 집으면은 결국 이제 또 이제 기력 향상 안 돼요, 막 망해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 제일 중요. 이게 마나 커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 카드를 평가하는 기준도 항상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덱을 지금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성화가 광역이기 때문에 짚지 않는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 신성화는 광역이니까 짚고 지는 거면 무기니까 짚는다. 그게 아니라 4코스트를 썼는데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 좋은 카드들이기 때문에 내가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이어서 짚는다면은 이런 카드들을 막 짚게 되거든. 근데 보편적으로 좋은 카드가 아니죠. 보편적으로 좋은 카드가 아니고, 아니 이거 저거 얼마나 좋은데 상대가 병력 소재 딱 썼다가 저거 쓰고, 막 상대가 인프 폭발 썼는데도 그냥 저거 2코스트, 상대는 4코 냈죠. 2코만 바로 쓰면 필드 다 정리되는데 네가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이제 그걸 아셔야 돼. 각 카드들이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얘는 진짜 없더라. 그런 카드는 이 게임에 한 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제일 안 좋은 카드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일단 대부분이면은 픽을 안 하셨으면 하는데, 픽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픽을 하면 일단 덱에서 써야 돼요. 실전에서 그러면 나오겠죠. 결국 드로우를 한 번도 안 보지 않는 이 카드를. 근데 문제는 이 카드를 쓰면은 건 네가 꼭 지냐. 성남비늘 수련사 1턴에 막 쓴다든지 10턴에 쓴다든지 그랬을 때 네가 100% 지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 카드가 1코스트 11에 다른 모든 몰록에 공격력 플러스 1을 얻습니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 1코스트 11에 전투 함성으로 게임에서 집니다라고 써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1코스트 11에 다른 모든 몰록 공격력 플러스 1을 주는 능력이지 내 게임을 지게 하는 능력은 아닌 거예요. 그게 팩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안 좋은 카드를 냈어도 내가 이길 수는 있어요. 단지 굳이 1코스트의 다른 카드랑 비교해보면 이런 카드들은 이점이 없잖아. 다른 카드랑 심지어 이런 거랑 비교해봐도 이점이 없잖아. 때문에 얘로 인해서 무언가 특징, 얘가 캐리했네, 화랑닭이 캐리했네,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카드는 거의 픽할 일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약간 안 좋은 카드들을 말씀드리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 안 좋습니다. 침묵을 맞는다고 죽는 하수는 게임 내 몇 명이 없고, 결국 상대의 어떤 하수를 약화시키는 건데, 문제는 그 약화된 하수도 보통 올 빼면 때려잡아요. 단적으로 말하면은 굶주린 식인굴이 막 커. 막 크면은 얘 공격력이 막 9가 돼도 그냥 내 2코스트, 얘는 3코스트죠. 하수 아무거나 박으면은 사실 잡거든. 물론 악어면은 뭐 자체로 못 잡지만은 그 사이에 AP 정도 까여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올빼미로 침묵을 넣어도 그러니까 얼음화살 정도는 너무 상급이라고 너무 이제 상위 카드여서 그렇다고 쳐도 랩터 같은 거 하나만 어떻게 진작에 냈어도 구울은 잡아요. 근데 문제는 구울이 다 크고 나서 올빼미를 침묵을 써도 구울이 크기 전에 올빼미를 그냥 필드 내면은 이거 1피에 뭐 화작이라든지 죽겠죠. 그러니까 구울이 크고 나서 올빼미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도 구울을 제거를 못하는 게 이 카드의 문제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수들은 그러니까 이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하수가 침묵에 약한 게 일단 아닙니다. 심지어 서리바람 서린 같은 애들은 아무 상관없죠.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하수인 둘이 있으면 하나는 침묵을 맞았을 때 끄떡도 안 하고 다른 하나는 조금 약해져. 실제 비율은 뭐 내가 카드 다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실제 비율은 그것보다도 낮을 거예요. 침묵을 맞았을 때 약해지는 하수의 비율이. 아무리 높게 쳐도 하수 둘 중에서 하나는 침묵을 맞을 경우에 맞는 거고 하나는 침묵의 면역이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침묵을 맞아서 약해지는 하수가 문제는 충분히 필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대부분이 올빼미보단 셉니다. 침묵을 맞아도 진짜 빛의 정령 같은 애들은 0-5가 돼버리니까 올빼미보다 약한데 요런거 이것만 해도 2-2 공채죠. 올빼미한테 침묵 맞아도 올빼미한테는 박아요. 그 다음에 이거 도적 카드니까 올빼미랑 안 박을 거야. 아마 영능으로 올빼미 죽일걸. 요거 2 살리고 2 살리면은 데피아즈 연계 못 쓴 걸로 이거 두목이랑 똑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침묵은 아주 잘 들어갔어도 잘 들어갈 확률이 일단 안 높아. 상대가 서린 냈을 때 내 핸드에서 놓이죠. 그냥 올빼미는 잘 들어간 확률도 안 높고 아주 잘 들어갔어도 게임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요. 그게 침묵 카드의 리스크야. 근데 그것도 침묵 카드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제가 잘못 정해드린 거고 방금 무세불이 올빼미의 능력이에요. 주문 파괴자의 능력은 다른 거야. 전투 함성의 올빼미랑 같을 뿐이지 필드의 430채 충원이니까 2코스트 늘긴 했지만은 이거랑 이거를 다른 걸로 쳐야 돼요. 그래서 덱을 구성할 때 있어서도 침묵이 한 장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거는 일단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침묵이 제대로 사용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 식으로 치면 얼음화살을 왜 집어 이거 집었다가 정작 잡을 할 수 없어서 영웅에 던지게 되면 어떡해. 그렇게 안 돼요. 얼음화살 2코스트 3점이면은 얘는 핸드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결국 하수한테 쓸 수가 있고 후반 들어오시에는 하수한테 쓸 일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상대 영웅한테 던지면 돼. 근데 올빼미는 그게 아니라니까. 올빼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집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닌 거고 그래서 리스트 상에서는 아주 그 안 좋은 카드로 평가를 받아요. 여기 있죠. 여기서 조금 상한이나 조금 더 하향까지 가능해요. 가령 춤추는 검이랑 올빼미랑 사실 춤추는 검 집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뭐 빨간색으로 뭐 내가 빨간색으로 그 칠한 카드가 뭐 주문 공격력 올렸을 때 혜택이 많은데 이건 대마우스가 좀 세집니다 이런 식이죠. 붉은 해적 약탈자는 무기랑 관련 있는 거고 근데 올빼미를 빨간색으로 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내가 빨간색으로 꼭 필요한 것만 친 느낌은 아니에요. 가령 최근에 고대 마법사 빨간색이 추가가 됐고 여기서 빨간색을 더 칠할 만한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가령 뭐 토큰류 하수인이 더 많으면 바다거인이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칠할 만도 한데 일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올빼미는 사실 빨간색으로 칠할 정도 아니라는 거지. 뭐 내 덱이 아주 막강하니까 뭐 3코스트 막 거미전차 많고 서린 많고 뭐 불기둥도 있고 내 덱이 진짜 웬만한 거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만약에 큰 거 내면은 내가 제압기가 없네? 변이나 화용구가 없어. 그러면 내가 웬만한 거는 서린이나 물정으로 그냥 막 다 필드 정리가 가능한데 상대가 돌주먹 오거 내면은 막을 게 없더라 할 때 올빼미를 못 집죠. 돌주먹 오고에 침묵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코스트 하수는 사실 올빼미랑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전설 등급 중에선 캐른이나 실버같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K2자드 내가 최근에 보니까 K2자드의 침묵을 상대분들은 많이 넣더라? 나는 상대가 K2자들을 내잖아 어쩌다가 일단 확률이 안 높죠 전설이니까 그건 보통 때려잡거나 무시하고 상대 영웅을 죽이는 걸 노리는데 내가 K2자드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써보니까 꼭 상대는 왼쪽에서 침묵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의 유저의 과실일 수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서 막 침묵이 나가거든. 요거에 침묵을 넣어봤자 돌조어보다 더 세. 그러니까 6코스트 기준이면은 더 약하지만은 8코스트 아무튼 간에 지금 당장 필드에 있는 거 기준은 680채가 그냥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43이나 210채를 추가하는 거야. 주문 파괴잖아. 무쇠불의 올빼미. 그러니까 고코스트를 상대하는 거로도 올빼미는 카운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카운터 당한다니까. K2자드도 카드 한 장 값이고 올빼미도 카드 한 장 값이고 우리는 매 턴마다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각 카드 한 장 한 장은 소중하다가 1번이나 2번에 포함돼야 돼.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모든 내 덱에 들어온 카드가 카드 한 장 값 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픽을 하셔야 되고 올빼미가 카드 한 장 값 이상을 해낼 때가 있지만 못 해낼 때도 많습니다. 그 뭐 어떨 때가 더 많은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카드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런 거. 얘는 내 덱에 들어오면 카드 한 장 값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내 영웅 P 2P 남았을 때 서린 드로우에서 졌더라. 그거는 서린 잘못이 아니죠. 그거를 서린 책임으로 돌리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그분들은 투기장이라든지 하스스톤이라든지 그 하는 거에 있어서 멘탈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서리는 내 덱에 들어왔을 때 보통 무조건 카드 한 장 값을 합니다. 카드 한 장 값만 하는 게 아니라 이상을 해요. 이상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초과라고 안 하지. 모든 카드가 카드 한 장 값을 초과해줘야 한다. 그거는 뭐 엄청난 욕심이야. 초과를 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 내가 카드 한 장 낼 때마다 상대는 두 개씩 내서 박는다는 거지. 그럼 내가 카드 두 장 내면 상대는 네 장 내야 되고 내가 카드 세 장 내면 상대는 카드 여섯 장 내야 돼요. 여섯 장 내서 다 정리하면은 상대는 핸드가 말라 있겠고 나는 핸드도 충분하고 필드도 내가 결국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장값 초과를 해줘야 된다는 건 욕심이고 어쩌다가 초과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케른의 경우에도 사수령 1대1로 바꾸면 그냥 카드 한 장값으로 쓰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카드는 카드 한 장값 이상을 해줘야 하고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는 거는 아닌데 가령 뭐 제 방송 봐도 내가 이 코스트에 2, 3 하수가 있으면은 내잖아 그냥 이걸 그냥 냈는데 상대가 3, 3 하수를 냈어. 그러면 얘는 카드 한 장값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버프 같은 거 걸어주지 않는 한. 근데 그게 무서워서 기계소환 로봇을 안 낼 거면 아예 픽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카드들을. 그게 무서워서. 심지어 그러면 랩터의 경우에도 픽을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2코 3위로 냈는데 상대가 3-3 정도 내주면 1대1 교환되지만은 거미전차나 막 서린이나 이후에 내면은 3-2로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카드는 카드 한 장 값을 자체로 해줘야 되는데 단체로 카드 한 장값 이상 해줘야 되는데 이것 역시 절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 내가 아까 전에 약간 다른 얘기할 때도 투기장의 덱 구성에 있어서 절대값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입구 화수가 몇 장까지 있어야 된다. 드로우 카드가 몇 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절대값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카드는 자체로 카드 한 장값 이상을 해줘야지 좋은 거야. 해줘야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해줘야 한다가 아니라 해줘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덱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덱을 구성할 때 12승이 못 되면은 이 덱은 그냥 버릴 거야. 12승을 못 하면은 이 덱은 그냥 포기를 누를 거야. 그러면은 사실 모든 덱에 포기를 눌러야 됩니다. 왜냐면은 12승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덱도 대진운이라든지 유저의 실수라든지 12승을 못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내가 12승 덱 나올 때까지 계속 한다. 나 골드도 많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골드가 많잖아. 12승 덱 나올 때까지 계속하고 계속 포기 누른다 라고 예를 들면서 해봐. 그럼 나는 이제 12승 나왔어요. 이제 갑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4,800 골드로 다 포기를 눌러야 돼 결국. 왜냐면은 만약에 11승 못하면 어떡해? 내가 11승 덱이라고 봤어도 진짜 못할 수가 있다니까.
만약에 12승 못했으면 내가 공약도 걸 거 아니야. 굳이 12승 덱 나올 때까지 해야 되면 공약이 뭔가 있겠지. 12승을 못, 그리고 못할 경우 나한테 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돈을 걸어야 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어차피 가정을 둔다면은 무조건 12승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투기장에서 만든 덱이. 그러니까 모든 카드는 자체로 칸다크 한 장까지 이상을 해줘야 한다. 해줘야 한다. 뭐 정확히 말하면 좋단데 한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모든 카드는 자체로 카드 한 장까지 이상을 해야 됩니다. 각 카드 한 장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나는 투기장 이제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카드 한 장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네가 책임질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픽한 카드가 걔 과실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심지어 드로프 서린의 경우도 가능하고 화작 있으면은 이게 뭐 그렇게 좋다며. 근데 전함 쓸 시간이 안 나왔어. 그래서 그냥 사사로 나갔는데 불기둥 맞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죽었어. 그럼 카드 한 장값 못했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드로프를 안 짓겠다. 얘는 카드 한 장 값을 해야 된다는 이 기준에 못 미쳤어. 그게 아니라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투기장에서 그게 절대값이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지. 투기장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이거 두 개가 투기장에서 제일 위험해요. 절대값을 어떤 기준에 만드는 것. 왜냐면 투기장에선 절대값이 있을 수가 없어. 어차피 무작위로 세 장 중에서 한 장 나오는 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직업이 나올지 뭐 어떤 덱을 만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무작위의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투기장에서 결국 그 어떤 것도 절대값을 창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서리바람 서린을 대신해서 성남빈을 수련사를 픽하는 거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 그거는 99.9%가 아니라 클릭 미스를 제외하고는 100% 불가능하다고 봐요. 심지어 멀록덱이 좀 만들어졌어도 멀록덱에 서린 있는 게 누가 봐도 나. 요거 하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절대값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절대값.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절대값. 그러니까 꼭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절대값 없다고 탁베이더가 그러던데 그러면 성남빈의 수련사도 서리반한 서린보다 우선적으로 집을 만한 각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절대값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저런 것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유저들의 과실로 치는 절대값들 중에서는 그 드로우 카드 같은 거. 내 덱에 드로우 카드가 몇 장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 한 적어도 두 장은 있어야지 핸드 안 마른다. 그런 것들은 유저들이 실질적으로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신경 쓰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절대값을 창조하면 안 된다는 거는 그런 거야. 그리고 요런 거. 탁베이더가 안녕하세요. 탁베이더가 모든 카드는 자체로 카드 한 장값 이상을 해줘야 한다. 이것도 완전히 정확히 말하면 그게 좋다. 그게 이제 고승하게 좋은 덱이 만들어지는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한 장값 이상을 못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나는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역시 절대값 창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장값 이상을 하게끔 만드는 거지. 진짜 나는 모든 카드를 나는 적어도 카드 한 장 쓴다. 내가 저번에 용왕강전사 때 덱으로 11승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탁베이더가 운영하면은 용왕광전사도 카드 한 장값 하는 카드가 된다. 그 말이 아니야. 용왕광전사가 그때 카드 한 장값 못하는 경우 많았고요. 단지 카드 한 장값으로 쓴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내 덱에 일단 들어온 카드들은 카드 한 장값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가능하면 멀리건에서 그냥 갈아주세요. 그러니까 성남바람 하피 같은 거는 코스트고 아무카의 날이나 그냥 멀리건에서 갈아주고 내 덱에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면은 한 장 값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긴다면 게임을. 그러니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카드가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탁베이더가 하면 용왕광전사 덱도 12승이 되더라.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덱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덱의 강함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탁베이더가 쓴다고 용왕광전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니까. 탁베이더가 써도 용왕광전사가 마법사가 2코스 동안 쓰면은 그냥 죽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마찬가지고 단지 용왕광전사가 있는 덱에서도 나머지 좋은 카드들이 충분히 있으면은 그 덱이 꼭 망승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요것도 위험하다고 했죠. 확신 가지기. 확신 가지기에 대해서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들이 투기장에서 이거 두 개고, 확신 가지기가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if야. 그러니까 만약에 if 부정사. 만약인데 긍정사가 아니라 부정사. 물론 긍정사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올빼미에 픽해서 계속 좋게 쓰면 어쩔래. 그거는 if 긍정사인데 그것도 사실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고. 근데 제일 위험한 건 if 부정사야. if 부정사가 투기장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저거는 패거리 들어도 되려나? 여기서는 예시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픽을 하고 있다는 기준이에요. 픽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아까 전에 너 올빼미 얘기를 했는데 올빼미야 자꾸 너를 디스하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긴 한데 네가 예시하기 편하긴 해. 올빼미를 그러니까 픽에서 올빼미가 나왔어요. 나머지 다른 두 장 카드가 무언가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올빼미를 들으는 심리에서 다른 두 장의 카드가 그러니까 안 좋은 카드면 올빼미를 들으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올빼미보다 좋은 카드가 그 중에서 한 장 이상은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리스트상에서 올빼미가 상당히 안 좋은 카드를 평가받죠. 그러니까 올빼미보다 안 좋은 카드는 굳이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되게 유형에 따라서는 뭐 올빼미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봤자 올빼미보다 좋은 카드가 결국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두 장 중에 한 장 선택이 아니라 세 장 중에 한 장 선택이에요, 룰이. 그럼 올빼미를 사실 픽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임이에요. 근데 문제는 초보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다른 두 장의 카드도 조금 별 볼일 없어 보인다든지 서린을 대신해서 올빼미 짓는 초보분들은 별로 없는데 다른 두 장의 카드도 딱히 필요 없어 보인다고 올빼미를 막